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찾아가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전에 앞두고 민선 9기를 이끌어갈 공영민 고흥 군수님과 함께 고흥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취임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J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군수 공영민입니다. 제가 다시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민선 9기 고흥군수로 열심히 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큰 고흥, 구민이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끝인사 같은 첫인사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큰 다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재선 성공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군수님께서는 84.34라는 숫자를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받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이렇게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를 저는 민선 8기 취임 이후에 편가르기 없는 국민 통합의 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선거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1,400여 공직자들하고 함께 쉼없이 달려왔는데 그 진실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저에게는 이제 앞으로 정말로 3대 미래전략산업, 3대 교통인프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발판이 이제 마련됐으니까 그걸 현실화시켜서 민선 9기에는 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달라. 이런 주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정말 고흥에 더 큰 고흥을 만들고 우리 국민이 행복한 고흥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 군수님을 믿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너지 연금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재생 에너지 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질 없이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 추진 과정에 김에너지 축소나 업의 이런 활동 지장이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한 100회 정도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우리 수협하고 또 어민들 그리고 군청 직원들을 이렇게 3자가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공존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 어민들이 해상풍력 추진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5기가와트 정말 우리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차질 없이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신재생 에너지 연금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씩 반드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만큼 이 점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이사도 좀 오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와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흥하면 사실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흥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정부가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고흥의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요. 여기에는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들을 구축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주 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46만 평을 조성을 하는데요. 이게 이미 LH가 시행사인데 LH에서 산당 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예타 면제로
2024년에 이미 3,800억이 결정이 돼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기술사업화센터하고 민간 발사장이 있는데 이거는 2023년에 이미 2천억이 에타 면제로 결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발사장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되고 2단계가 2030년까지 완공이 되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되면은 1, 2주 만에 한 번씩 고흥에서 우주선이 발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우주 관련 견학 교육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이언스 컴플렉스. 이거가 이제 우리 고흥군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건데 이거를 조성을 해서 우주 관련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우주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더 지금 관심 갖는 거는 제2우주센터를 벌써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제2우주센터 또 추후에 이제 만들어질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반드시 고흥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안에는 고흥과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 관련 여러 가지 특례, 그러니까 뭐 국제학교를 만들 수 있고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이런 특례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오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 고흥은 우주 관련 기업에서 뭐 많은 고용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우주 관련 관광, 문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미국의 그 스타베이스처럼 고흥형 스타베이스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하면은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고흥하면 우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특히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고흥의 관광객 목표 유치라고 듣고 있습니다. 1200만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천혜의 비경을 가지고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고흥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즐길 거리나 머물 거리가 부족해요. 골프장 하나 없는 곳이 고흥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LF하고 주식회사 LF하고 2,800억 규모로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네. 골프장을 만들고 리조트를 300시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토지 매입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 관리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CN 아일랜드하고는 5천억 규모로 이미 오래전에 협약 체결을 해 놓는데 이게 토지 매입은 한 70%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승인을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흥에는 UAM이라고 그래서 사람 태우는 드론 택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로 가는 그런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언스 컴플렉스, 우주 관련 견학 교육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조성해서 많은 이거는 국제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의 반값 여행,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는 반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지금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철도가 없지만 우주과학열차라는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고흥이
이제 목표를 당초 2030년까지 1,000만을 했다가 지금 1,200만으로 늘린 이유가 지난해에 이미 888만의 관광객이 왔어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충분히 1,200만 달성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를 상향해서 꼭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고흥 군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통 인프라일 것 같아요. 말씀해 네. 주셨지만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현재 주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흥에서 광주까지 53km 직선 고속도로인데요. 30분이면 광주까지 갈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거를 국가 계획 속에 넣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요. 아마 다음 달쯤에 이 제3차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흥역과 녹주동역을 만드는 우선철도, 고속철도인데 이것도 지금 8월 이후에 아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를 할 것 같는데 그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교통인프라 중에 하나인 고흥읍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국도 15호선 31.7km를 4차선화 하는 거. 이거는 이미 정부가 결정을 해서 6,52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 설계 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3대 교통 인프라 빨리 좀 국가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저것도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흥이 멀다는 인식을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하면. 고흥하면 사실 동떨어져 있다라는 네. 기분을 느끼기 쉬운데 이 교통 인프라가 전부 다 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옆집 가듯이 자주 올 수 있지 않을까. 접근성 개선 반드시 해내려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현안과 또 통합특별시 출범이 고흥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은 3대 미래전략산업, 3대 교통인프라, 그러니까 3대 미래전략산업이라 하면 우주, 드론, 스마트팜. 3대 교통인프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고속도로, 고속철도 4차선 확장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3대 미래전략산업과 3대 교통인프라를 다음 민선국이 4년 동안에는 정말 현실화시켜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런 3대 미래전략산업과 3대 교통인프라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주력산업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함께 고흥군하고 이렇게 추진되도록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통합특별시의 그 특별법 특례를 보면은 신재생,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특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서 추진하는 4기가와트 해상풍력단지 제대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1기가와트의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1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출자 사업으로 좀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나주에서 지금 저하고 이제 민영배 그 당선인, 시장 당선인 우리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현안 보고회를 했죠. 거기서 제가 그걸 건의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1기가와트 영농형 태양광 만드는데 이거를 공동 출자 사업으로 좀 하자. 그래서 800억을 출자해 달라고 그랬더니 제1호 공동 출자 사업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통합특별시와 함께 고흥군의 네. 발전이 더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가 있으십니다. 2030년 고흥 인구를 10만 명으로 네. 잡으셨어요. 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국민들에게 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마 2030년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주항공 복합 도시가 탄생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나 3대 미래 전략 산업이 대부분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많은 양질의 일자들이 만들어지고 청년과 기업들, 청년들도 돌아오고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는 그런 곳으로 변화가 될 건데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3대 교통 인프라, 고속도로, 고속철도도 완성이 되고 4차선도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정주 여건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자족형 우주 관련 복합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서 미국의 그 스타베이스처럼 한국형 스타베이스가 우리 공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인구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흥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청년과 인구 문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다시 찾고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고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는데 2030년까지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46만 평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2만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취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지금 우리 고흥만에 드론 산업단지가 4만 평이 완공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한 1,500명 정도 드론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또 고흥만에 지금 스마트팜 대규모로 조성하는 70만 평 정도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데 그곳에서도 한 1,0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고흥의 이제 청년 인구들이 늘어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5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조성 중이거든요. 예를 들면 군청 옆에 지금 10,000원짜리 주택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500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이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속도로, 고속철도 4차선 확장이나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접근성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고흥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사도 오고 유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5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연금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것도 인구 유입책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또 대학생 등록금 계속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유학 자금까지도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청년 유입책도 되지만은 기존에 있던 청년들도 이렇게 고흥을 떠나지 않고 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많이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많이 더 발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청년들이 고흥에 산다 하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하신 중에 스마트팜도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해외 시장도 개척에 대해 노력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성과와 또 앞으로 기대되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저는 지금 이제 고흥 군수라기보다는 장사꾼 세일즈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시간만 되면은 외국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 수출 개척단이 우리가 조직되어 있는데 수출 개척단을 이끌고 직접 제가 가서 거리에 나가서 세일즈를 합니다. 우리 유자차 같은 것도 직접 현지 주민들에게 먹여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지 바이어들하고 제가 민선 8기 4년 동안에 11개국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24명 정도의 현지 바이어들을 만나서 협약 체결을 했는데 1억 1,330만 불을 협약 체결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리 군 단위로는 최초로 1억 불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는 1억 2,400만 불 수출을 해서
전국 군단이 1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판로는 군에서 개척하고 생산은 우리 농어민이 하고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체제를. 그래서 항상 예상되는 소득을 우리 국민들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 9기에는 좀 나라를 다변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가봤던 곳이 인도, 중앙아시아 쪽인데 그런 쪽도 인구가 많은 쪽에 더 다변화해서 우리 농수산물의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특산물도 좀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발로 뛰시기 때문에 또 이런 힘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끝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민선 8기에는 제 3대 미래전략 산업 3대 교통인프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2030년 공인구 10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민선 9기에는 정말로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2030년 공인구 10만의 더 큰 고흥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고흥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국민이 행복한 일이라면 군수인저는 무엇이든지 찾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흥의 행복한 국민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영민 고흥 군수님과 함께 고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